안녕하세요. 건축사의 공부방 정윤희 건축사입니다. 5강 호스텔 관련 건축법 중 장애인과 주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은 용도 변경뿐만 아니라 신축 설계, 대수선, 증축 등등 장애인 협의를 꼭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 호스텔 용도 변경 관련해서 장애인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어떻게 적용이 안 되는지 한번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제3조에 보면 편의시설 설치 대상 시설 중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고요. 관광 숙박시설 안에 호스텔이 들어가 있습니다. 총 12가지 항목이 장애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적혀 있는데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주무관도 많을 뿐더러 많은 정보들이 혼재되어 있어서 이번엔 제대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개시설은 다 들어가 있고 내부시설 그리고 위생시설 중 화장실 포함되어 있고요. 안내시설은 점자블록과 경보 및 피난시설비, 그 밖의 시설에는 객실 및 침실이 있습니다. 이 12가지 항목을 적용하기에는 너무 무리가 있으니까 국토부와 보건복지부에서 예외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공문을 한번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 조항 처리 지침을 보면 령 별표 1 숙박시설 관련 관광 숙박시설의 경우 그 규모와 관계없이 장애인 등 편의법을 적용토록 되어 있으나 관광 숙박시설 중 호스텔 등 일부는 매우 작은 규모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따라서 관광 숙박시설, 호스텔 등등은 30실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라고 내려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30실 이하에도 예전에는 적용을 하다 보니까 12가지의 항목을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규모 제한에 있어서 30실 이상만 적용하는 걸로 이제 바뀐 겁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일부 조항 처리 지침 등을 넘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장애인과에서 협의가 온다 하더라도 이런 공문에 의해서 30실 이상만 적용하기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관광 숙박시설의 호스텔은 12객실이 됐든 25객실, 29객실까지 장애인은 포함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주차 관련된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상담을 많이 해보니까 주차장은 대수 제한이 있다더라, 주차장 때문에 용도 변경이 안 된다더라, 여러 가지 이견들이 많았는데요. 그런 카더라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가 정리를 하기 위해서 주차도 좀 넣어봤습니다. 숙박시설은 제 3번에 들어가 있고요. 근린생활시설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보기 때문에 시설 면적 134제곱미터당 한 대 기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보면 3번 항목 똑같이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설 면적 200제곱미터당 한 대, 전국 기준은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은 어떻게 주차 대수를 확인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이 있고요. 주택에서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주택 같은 경우는 주차가 굉장히 높죠. 하지만 호스텔은 근린생활시설과 같이 보기 때문에 134제곱미터당 한 대를 나눈 값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호스텔은 주택에서 호스텔로 변경을 할 경우 주차 대수가 감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근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생 같은 경우에도 근생도 호스텔과 같은 군에 있기 때문에 134제곱미터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차 대수의 변동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호스텔로 용도 변경할 때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건축물 대장을 띄워봤는데 주차 대수가 5대가 있었습니다. 5대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현장을 봤을 때 주차 대수가 제대로 있냐 없냐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는 로드뷰로 찍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5대라고 적혀 있는 건물에 실제로 봤더니 주차 라인은 이제 사라지고, 그리고 여기 주차 라인도 안 그려져 있죠. 그리고 배치도를 봤는데 조경이 없습니다. 원래 조경이 있어야 할 자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만 보면 되는 건데요.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확인을 하냐? 배치도를 이제 건축물 대장에서 띄워보면 됩니다. 건축물 대장에서 배치도를 띄워봤더니 주차 대수 5대가 이렇게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고 조경도 있어야 할 부분이 보이네요. 따라서 주차 라인이 제대로 그려져 있는지, 그리고 주차 라인과 함께 뭐 조경 같은 것이 제대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뭐 1층에 식당을 하거나 뭐 1층에 다른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존의 주차 라인을 없애고 거기다 창고를 만들어서 쓴다거나, 아니면 주차 라인을 없애고 뭐 다른 물건들을 뭐 적재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만 주의 깊게 보시면 됩니다. 원상복구를 하면 되니까 주차는 건축물 대장과 현장에 있는 주차 라인이 제대로 있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장애인은 협의 대상이 아니고요. 자, 주차는 건축물 대장과 현재 건축물에 있는 주차 라인이 맞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장애인과 주차는 그냥 기본적으로 그냥 검토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이 좀 많아서 제가 이걸 찍게 됐고, 주차나 장애인 같은 경우는 신경을 많이 안 쓰셔도 되니까 이 강의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6강에서는 좀 이제 건축법에서 제일 이슈가 되고 있는 대지안의 공지 관련돼서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축사회 공부방 정윤희 건축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